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랜만에 일반 공모주 착략이 다시 시작됩니다. 게다가 코스피로 상장하는 큰 종목이거든요. 바로 산일전기가 내일부터 착략을 시작하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모가가 초과가 되면서 약간 아쉬운 상황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워밍업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오늘 간단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는 내일부터 착략을 시작하고요. 금요일까지 착략이 진행되고 환불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거든요. 그러므로 환불 기간이 4일이라는 점도 약간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7월 29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날 단독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 일정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경쟁률은 414대 1이었고요. 2205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확약 신청 비율이 42.4%였는데요. 지난번에 시프트보다 수요 예측 결과는 더 좋았고 의무 확약 신청도 마린솔루션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산일전기의 수요 예측 결과는 아주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디테일하게 보면 수량 기준으로 42.4%였고요. 건수 기준으로도 42.4%였는데 수량과 건수가 동일한 비율로 신청이 들어오는 종목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50% 넘어가길 바라보고요.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3개월 확약이 517건으로 가장 신청이 많았고 다음으로 한 달 확약 신청이 많았거든요. 워밍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기존 주주 물량이 6개월부터 풀립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 주주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3개월까지만 딱 확약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공모가가 3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을 5,000원 초과하면서 17% 초과가 되었는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35,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94%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무리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공모가를 초과시키면 그만큼 상장일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공모가가 초과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공모가를 초과시키는 게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산일전기 이번 IPO로 2,660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모가가 정해졌으니까 밸류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유사 기업은 재룡전기와 LX 일렉트릭 두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종목은 올해 정말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재룡전기 올해 상반기에 363% 상승했고 LS 일렉트릭은 244%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시장의 주인공이었는데 전력 관련 섹터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하는 산일전기도 어느 정도는 섹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룡전기는 오늘 주가 기준으로 PER은 21.2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PER 배수가 27.9배인데요. 산일전기는 공모가가 35,00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PER은 20.1배로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유사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LS 일렉트릭보다는 약간 저평가이지만 재룡전기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공모가가 초과된 게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암살될 뻔한 사건 이후로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해서 주식시장은 벌써 선반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인터뷰로 밝혔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쇼킹했던 게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매기겠다. 그리고 중국산에는 100%까지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보고 트럼프 형님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산일전기가 현재 주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일전기도 앞으로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유사기업이었던 재룡전기나 LX 일렉트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격 사건 이후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오늘 하락으로 이틀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고요. 그래도 2차전지 섹터처럼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 관련주들은 트럼프 관련된 방향성이 확정되었다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여하튼 산일전기가 상장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두 종목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청약이 끝나는 금요일까지라도 흐름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살펴볼 텐데요. 모집하는 수량은 760만 주이고 우리사주 조합에 152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190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담당을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182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삼성증권 7만 6천 주만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배정 수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미래에셋으로 청약하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은 청약 한도가 18만 주로 풀 청약을 하신다면 증거금이 약 31억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증권사는 최소 수량이 20주로 증거금은 35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으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IR 자료를 보니까 산일전기 임직원 수가 283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사주 배정 물량 152만 주를 직원 수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약 5,400주씩 청약을 해야 되고 증거금은 약 1억 9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청약 증거금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거든요. 우리사주 물량에서 일부는 미달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었는데요.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에서 110만 주는 구주 매출로 매각이 되지만 수요 예측 결과를 보셨죠. 기관 투자자들은 구주 매출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로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최대 주주 지분율이 55%이거든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구주 매출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의무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상장일에 446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14.6% 물량만 유통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이 15만 주로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정말 좋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종 배정에서 의무 확약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유통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스톡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행사 기간이 내년 6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은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도 없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주들도 최소 6개월간은 보호예수로 주식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최근 공모주 흐름은 조금 아쉽죠. 코스피로 상장했던 시프트업은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 50%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상장했던 엑셀세라퓨틱스는 고작 29%까지만 상승하고 상장 당일에 공모가를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공모가 대비 주가가 얼마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시초가 이후에도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단타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장일에 적극적인 수급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요 예측 결과와 유통 물량을 고려했을 때 상장일에 손해를 준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약간 변수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유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금요일까지는 관찰을 해보면서 저도 청약을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유사 기업들 주가 흐름이 아주 안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현재 생각으로서는 비례 청약을 고민하고 있고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진다면 그냥 가성비 청약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번 달 초에 시프트업 청약을 참고를 해볼 생각인데 시프트업은 약 69만 계좌가 참여했거든요. 산일전기도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일전기 시프트업보다는 모집하는 규모가 절반 수준이고요. 환불기간도 4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불리하거든요. 하지만 시프트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금은 비슷한 규모인 18조 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두 곳이지만 일단 통합해서 예상을 해보면 균등 배정 수량이 95만 주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69만 계좌가 참여하면 1인당 배정 수량은 약 1.4주가 됩니다. 최소 한 주, 최대 2주까지 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증거금이 약 18조 원이라면 비례 경쟁률은 1100대 1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비례 한 주 증거금은 1925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파킹 통장으로 4일간 이자 비용은 약 5700원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를 참고를 해보시고 내일 1일차 청약이 마감되니까요. 내일 결과를 보면서 다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청약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